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아, 이거 언제 시작하는지 항상 우리는 큐 사인 이런 게 왜 올리려고 하다가 걸리고 네. 머리 빗다가 걸리고 다행히 이때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안 보고 계시니까 그렇죠. 그렇기는 하고 그래도 사실 뭐 여러분들하고 저희하고는 특수 관계는 아닙니까? 네. 솔직히 가족 다음으로 자주 보는 관계인 것 같아요. 제가 주말에 막 댓글을 보다 보니까 주말에는 자기가 친구들 안 만나고 언더스탠딩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 그냥 뭘 좀 많이 올려줘라. 그분은 일단은 감사드리고 네. 그러나 걱정됩니다. 요즘 날씨도 좋은데. 언더스탠딩의 대표 입장에서는 감사드리고 네. 이제 같은 연배이거나 뭐 위로 10년 아래로 10년을 같이 본다면 우리 친구 아니겠습니까? 네. 친구야, 넌 참 걱정스럽다. 그거. 어떡하니? 걱정스러운데 감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도 해서 하여튼 저는 뭐 그렇습니다.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또 인공지능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인데요. 네. 요즘 인공지능 업계는 업계에 계신 분들도 매일매일 놀랍니다. 주변의 경쟁자들이 뭘 만들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툭툭 나오는 게 막 까무라칠 만한 결과를 갖고 오니까. 그러니까 와, 이거 뭐 다들 놀라고 있고요. 지난번에 왜 그 권순우 팀장도 챗 GPT-4가 나와서 뭐 영상도 좀 보여주고 했잖아요. 그거 보니까 앞으로는 이제 PPT도 안 만들어도 되고 우리 이런 것도 이제 안 만들어도 되고 그냥 이런 거 만들어줘 하면 영상도 AI가 만들어주고 진짜 좋은 세상이 오겠죠. 우리 시키기만 하면 돼. 이제 시키기만. 인공지능한테? 이런 영상을 만들어봐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걱정스럽기도 하고 저는 하여튼 오늘은 그래서 우리 저 인공지능 업계에 가끔 나와주시는 분 솔트북스의 이경일 대표님 또 한 번 모시고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그 사이에 업데이트된 얘기도 좀 들어보고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배워보려고 하는데 근데 뭐 저희는 걱정 반 기대 반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솔직히 예상은 잘 안 되죠. 어떻게 변화가 될지는. 무슨 일 벌어질 것 같아요? 무슨 일이요? 인공지능이 이렇게 가파르게. 오늘 점심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많은 사람이 직업을 잃을 것이다. 잃을 것이다. 일단은 잃을 것이다라는 우려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누군가 소수는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예전에는 5명이서 했던 일을 지금은 뭐 한 2명이서만 해도 되고. 인공지능이 꽤 해주니까. 그래서 사람이 필요 없진 않더라도 그 숫자는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더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거와 관련된 서비스와 관련된 제가 지난 20년간 언론계가 어떻게 변했는지 봤잖아요. 예전에 언론계에는 그 검색 엔진이 없을 때는 자료실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었어요. 한층 전체가 자료실이고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대체로 모든 전기간행물들이 다 있고 그 전기간행물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키워드로 다 색인해서 스티커 붙이고 그거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기자들은 기사 좀 쓰려고 하면 이제 그날 점심 때부터 이제 거기 가서 이제 그 자료 복사에다가 그거 보고 이제 이거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그냥 구글이나 네이버나 이런 데서 검색해서 그냥 끝내잖아요. 그래서 그 자료실이 없어졌고 자료실 직원 2명은 일자리를 잃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자료실이 이제 필요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나면 우리가 기자들 숫자가 줄어들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기자들이 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일이 좀 많아지겠구나 하는 오히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 하여간 저는 뭐 한 50년 살았으니까 세상이 이렇게 바뀌든 저렇게 바뀌든 어떻게든 적응해서 그냥 살다가 갈 겁니다. 그런데 저보다 이제 10년 이상 이제 늦게 오시는 분들은 걱정됩니다. 진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빨리 적응하셔야 될 텐데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잘 이해를 해야 되니까 저희들은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힌트를 여러분께 날걸로 살아있는 걸로 저희의 생각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그 변화의 최전선에 있는 분들을 여러분께 배달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저희의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고민은 여러분이 해주시고요. 저희는 그냥 배달만 합니다. 저희한테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가끔씩 배달한 물건이 이상할 수도 있으나 배달원의 책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만나는 게 배달원이라고 배달원한테 다 그냥 원래 배달원이 욕먹게 돼 있어요. 만난 사람이 유일하잖아요. 그런 거는 이해는 되는데요. 뭐 어차피 공짜로 보시지 않습니까? 그것도 감안해 주시고 저희도 최선을 다합니다. 기왕 배달해 드리는 거 뭐 좋은 거 해드리고 칭찬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아무튼 그래서 잠시만 쉬었다가 섭외에 최선을 다할 거고요. 잠시 후에 솔트룩스 이경일 대표님과 진짜 만나봅니다. 서두가 좀 길었죠? 바로 솔트룩스의 이경일 대표님. 여러 가지로 화제가 되시는 분. 맞아요. 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뵙고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화제가 됐나요, 여러분? 아니 뭐 일단 대표님 지난번 2번 왔다 가신 후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얘기를 따로 못 들었어요. 일단 영상도 굉장히 화제였고 매우 화제였고 많은 분들이 언더스탠딩 영상 치고 이렇게 인기 있고 잘 만들었는 건 보다 처음에 더 화났잖아요. 또 언더스탠딩이 어때서? 그리고 인공지능을 이렇게 쉽게 설명해 주시는 분이 있구나라고. 그것도 한국에 있는 게 감탄스러운 분도 있고. 코스닥 상장 회사 이제 대표이자 창업주시다 보니까 언더스탠딩 너네들 저 솔트룩스에 협찬 받고 이거 방송한 거 아니야? 그런 밝혀. 그런 논란도 있었습니다. 논란도 있었어. 저희는 하면 한다고 밝힌다고 얘기했는데 그래도 잘 안 믿으시더라고요. 저희가 이경일 대표님한테 잘해드린 것 같이 느껴있나 봅니다. 그랬나 봅니다. 저 보내주신 그 출연료로 친구들과 맛있는 소주 먹었습니다. 저희가 좀 출연료 좀 많이 드려야 되는데 많이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 출연료도 계속 매년 똑같아서 걱정입니다. 그러게 아무튼 돈 많이 벌어서 출연료도 좀 놓쳐야 될 텐데. 하여튼 뭐 직접 안 만들다 보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도 솔트룩스가 나중에 잘 되면 협찬도 받고 하고 싶은데 아직은 저희가 아쉬워서 출연료 드리고 모시고 있습니다. 자, 이 대표님 오늘은 무슨 얘기를 또 한보따리 챗GPT4 그렇죠. 사실은 그 우리 언더스탠딩에서 지난 한 3주 동안에 또 한 달 동안에 여러 이슈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실제 저희 이 분야는 거의 무슨 한 여기 연구하는 분들이나 사업가들은 10년 지나간 것 같아요. 지난 한 달에.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게 갑자기 쏟아져 내려오니까 팔로우하기도 어렵고 또 당황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GPT-4하고요. 또 생성 AI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 지난주에 나왔었던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이라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다 엮어서 한번 재미나게 인공지능 최신 업데이트. 업데이트하고 AS도 좀 하고. 이경일 대표님도 놀랐다. 좋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 몇 주가 10년 된 것 같았다. 야,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일단 1번. 큰 변곡점이 이제 지나간 것 같아요. 네?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그 변곡점 혹시 중고등학교 때 변곡점 배우잖아요. 변곡점의 수학적 뜻을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하실 것 같긴 한데 2번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위치가 변곡점이에요.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세요? 그러니까 화면 제가 가져온 게 있는데 아래로 볼록한지 위로 볼록한지 알 수 없는 점이에요. 2번 미분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 위치가 변곡점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인공지능이 됐든 뭐가 됐든 이게 계속 갈까? 또 관심이 없어질까? 하는 그 변곡점에서 완전히 위로 거꾸로 올라가는 거를 경험할 수 있었던 한 달인데 그게 너무 가파른 거예요. 그 중에서가 가장 큰 이슈가 2주 전에 나왔었던 챗GPT죠. 챗GPT 중에서 챗GPT가 아니라 GPT-4죠. GPT-4. 이미 많이 방송이 됐기 때문에 그 다른 내용들은 건너뛰고요. 뭐 다 알고 계신 것처럼 뭐 이제 볼 수 있다. 이제 볼 수 있다? AI가 이미지도 본다. 그래서 이미지를 봐서 예를 들자면은 AI가 좀 해주세요. 언더스탠딩 방송을 같이 보면서 저랑 얘기 나눌 수 있는 거죠. AI가 그 그림을 확인할 수 있다. 눈을 가지게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AI는 사람보다 신통하기는 한데 그 녀석의 치명적 약점은 이게 개인지 고양인지를 진짜 한참 가르쳐줘도 잘 모른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월감을 인간이 느끼고 있었는데 그조차 따라잡았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게 이제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대 언어 모델에 멀티모달이라고 하는데 이미지까지 같이 학습을 시켰는데 얘가
말만 잘 이해하는 게 아니라 사람만큼 영상이나 시각적 지능도 빠르게 언어랑 결합해서 배우더라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얘한테 30가지 가까운 시험을 보게 했어요. 예. 그 중에 하나가 변호사 시험입니다. 예. 챗GPT는 석 달 전에 떨어졌어요. 근데 석 달 만에 미국 바 이그잼이라고 하는데 미국 변호사 시험을 상위 10%로 합격했어요. 모든 과목을 패스했습니다. 예. 그리고 한국 수능 시험이 SAT라고 하는데요. 예. 한국의 수능 시험 같은 미국이 SAT는 상위 7%. 근데 시험 보는 게 영어나 뭐 문장 기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수학 문제도 풀고 물리 문제도 푸는 거예요. 그걸 하는 걸 다 했는데 상위 7% 10% 안에 든다면 웬만한 주립대학에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화면 잠깐 보시면 네. 이게 왼쪽에 요번에 GPT-4가 통과한 시험 점수예요. 이 90%는 거는 이제 상위 10% 안에 들었다는 거예요. 93등 상위 7% 안에 들었다는 거거든요. 그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표를 보면은 지금 이 파란색에 해당이 되는 게 GPT 3.5였을 때 챗GPT 3.5로 테스트를 했는데 여기는 다 낙제점이었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 이 초록색 있는 점이 요번에 시험 봐서 패스를 한 거예요. GPT-4가. 그리고 그 위에 약간 초록색 진하게 나오는 거는 눈으로 보는 시험까지 푼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학 시험이나 물리 시험 이런 것들을 할 때 그림 그려가지고서는 설명하는 것도 있고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런 시험까지 이제 풀었다는 거죠. 그래서 크게 4가지가 굉장히 크게 발전이 된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네. 언어 능력하고 지적 능력이 엄청 똑똑해졌어요. 상대적으로. 더 3.5에서 4로 간 다음에 네. 예. 거의 느낌으로는 4-5배 이상 똑똑해진 것 같은. 네. 실제로 한국어는 그만큼 똑똑해졌습니다. 그 몇 가지 사례를 좀 보여드리면 이거 그쪽에서 데모를 해서 보여준 건데요. 예. 이게 영어로 돼 있지만 질문을 GPT-4한테 한 거예요. 네. 신데렐라 줄거리 이야기를 설명하는데 네. 알파벳 A하고 Z로 시작되는 단어로 순서대로 반복돼서 단어를 쓰지 않고 써봐라. 그러고 했더니 A beautiful Cinderella dwelling eagerly finally gains에서 A, B, C, D, E 이렇게 해서 예. 예. 문장을 완성을 하는 거예요. 삼행시처럼. 그렇죠. 네. 네. 근데 야. 사람한테 이거 써보라 그러면은 미쳐버리죠. 거의 불가능할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언어 능력뿐만 아니라 여기서 학습된 지적 능력도 굉장히 좋아졌고요. 예. 챗GPT에 부족했었던 논리 추론 능력도 굉장히 강화됐어요. 데모로 보여준 게 이거거든요. 예를 들면 앤드류가 11시부터 3시까지 시간이 있고 조안이 점심 때부터 2시까지 있고 등등등등인데 예. 이 친구들이 같이 회의를 할 30분은 언제가 좋을까 그러면은 챗GPT는 아예 못했거든요. 때는 저걸 읽고 30분의 시간이 12시부터 12시 30분까지다라고 이제 뽑아내는 거죠. 거기서 챗GPT는 못했던 이유는 뭔가요? 그리고 저 녀석은 해낸 그 차이가 뭐예요? 전체 중에서 요번에 놀라운 게 완전히 오픈 AI가 비즈니스 모드로 전환이 됐어요. 그 얘기는 전에는 오픈 AI니까 모든 것들을 오픈하려고 그랬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투자받고 요번에 GPT-4가 나오면서는 아무것도 개방을 안 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얼마나 큰 신경망에다 학습했는지를 공개를 아직도 안 하고 있어요. 논문도 하나 냈는데 그 얘기는 쏙 다 빼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 예를 들면 며느리도 몰라 있잖아요. 네. 예. 음식 만드는 비밀은 난 이제 공개 안 하겠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왜 변했는지 모르는 거군요. 아직은 모르는데 추정하고 있기로는 전에 GPT-3나 3.5보다도 데이터 양이 수십 배 이상 증가됐고 신경망에 지난번에 설명했잖아요. 파라미터 개수도 초기에는 500배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아직 몰라요. 근데 최소한 수십 배 이상 많아진 거로 보거든요. 그래서 양질 변화가 일어난 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파인 튜닝 개념에 대해서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정책을 학습시키는 이거를 굉장히 열심히 한 것 같아요. 두 가지 다요. 정책 학습시키는 과정을. 정책 학습이 뭔가요? 정책 학습은 이런 질문이 들어오면 이렇게 대답하는 게 더 좋은 대답이야 라는 걸 사람이 일일이 가르쳤어요. 그러면 네. 그 챗 GPT 정도 3.5 시절에 요거를 데이터를 더 넣고 파라미터를 더 넣으면 요렇게 될 거야라는 게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까? 누구나 다? 그렇죠. 근데 이 정도까지 좋아질지를 상상 못했던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사례를 좀 들어볼게요. 네. 제가 네. 얼마나 얘가 말을 잘하냐면요.
챗GPT 3.5였을 때를 질문하면 제가 죄송해요. 손에 잡히는 경제로 한 게 아직 얘가 3%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하는 이진우 기자는 어떤 사람이야? 사람들이 그를 왜 좋아하지?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 챗GPT 때는요, 저는 일반적으로 걔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없으며 이진우 기자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좋은 기자는 믿을 만한 정보를 제공하고 빠르게 변하는 사회 경제에 일어나는 사건을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 모르는데 좋다고 네가 얘기하니까. 모른다는 얘기를 길게 세련되게 했네요. 세련되게 했죠. 그래서 GPT 4.0한테 물어봤어요. 똑같은 질문이에요. 그랬더니 이렇게 길게 대답을 해요. 읽어볼게요.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한 이진우 기자는 대한민국의 경제 전문 기자입니다. 이진우는 언론계에서 경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데 능력을 인정받은 기자로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5가지 다 들어요. 전문성, 1번 전문성. 이진우 기자는 경제에 대한 깊은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복잡한 경제치를 분석합니다. 알겠어. 근데 제가 좋은 게 3번, 4번, 5번인데 3번이 독자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독창적이고 통찰력 있는 경제 분석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드십니까? 4번에 대해서는 다소 논쟁거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3점. 이 사람아! 근데 GPT 3.5는 모른다는 얘기를 세련되게 했는데 GPT-4는 거짓말을 능숙하게 하네요. 사실은 전에 거짓말도 했었는데 그 거짓말 하는 게 훨씬 줄어들었다고 해요. 제가 보기엔 저 거짓말 아니고 사람들이 우리 청취자분들이 저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저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한 거는 그러니까 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얘기를 한 거 아니냐? 캐릭터들을 하나하나 그냥 잘 설명해 놓은 것 같아서 뭐 주진우로 바꾸든가. 그래도 비슷하게 나오지 않겠느냐? 완전히 다르게 나올 것 같은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요. 기존에도 이제 트랜스포머라는 게 긴 문장 안에서의 맥락을 이해하는 시스템인데 이제는 한꺼번에 맥락을 이해하고 기억하는 게 책으로 보자면 50페이지를 통으로 학습하고 통으로 그 맥락을 이해해서 통으로 생성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도 그렇게 긴 거를 기억하기 힘들 정도인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3.5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였던 완벽한 거짓말을 하는 환각 현상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거기에 근데 논리를 집어넣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놀라운 건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느낌이 그냥 데이터 양만 늘린 게 아니라 말씀드린 파인 튜닝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저희 용어로 봤을 때는 사람의 피드백을 받아서 강화학습을 했다 그러는데 그걸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거 지난 한 3주 전에 빵 터졌던 거거든요. 조선 왕조실록에 기록된 세종대왕의 맥북 프로 던짐 사건에 대해서 알려줘. 말도 안 되는 거네. 그러면 3.5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세종대왕의 맥북 프로 던짐 사건은 역사적 서적인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일화로서 15세기 조선시대 세종대왕이 새로 개발한 훈민정음의 초고를 작성하던 중 문서 작성 중단에 대한 담당자에게 분노하여서 맥북 프로와 함께 글을 방으로 던진 사건이라 그래요. 진짜 창의적이다. 진짜 창의적이죠. 맨 밑에 보면 또 재미있어요. 이 사건은 조선시대 통치자로서 세종대왕이 어떻게 민족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는지를 보여주는 일화로 유명하대요. 그런데 GPT-4에다 똑같은 걸 물어봤거든요. 제가 어저께. 조선왕조실록에는 세종대왕 맥북 프로 던짐 사건에 관한 언급이 없습니다. 세종대왕인 세종 즉이 언제부터 왕조에서 업적을 하나인데 그러나 맥북 프로는 애플이 생산한 거로서 2006년 처음 출시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오해이거나 농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나오는 거죠. GPT 3.5는 모르면 모른다고 하지. 되게 이제 GPT 3.5든 뭐든 간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문서들을 일단 다 입력을 해서 그걸 그냥 정보화해서 말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정보니까 사실일 가능성이 높고 그렇죠. 그래서 대체로는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맥북 프로 던짐 사건에 대해서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창의적인 질문이니까. 그러면 모른다고 하지 어떻게 저런 거짓말을 만들어낼 수 있었어요? 3.5가? 그래서 할루시네이션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실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공지능 두뇌는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 전체 그냥 숫자 덩어리예요. 벡터 공간에 있는. 근데 얘가 뭔가를 기억한다라는 것은 문서나 문장으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숫자로 변환이 돼서 그게 각각의 그러니까 수학적 신경세포 안에 연결 강도를 기억해요.
좀 어렵죠. 근데 그냥 얘가 똑같이 기억은 못하고 어렴풋이 그거를 내장하고 기억해서 그걸 끄집어내가지고서는 문장을 작성한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그 모든 게 확률 통계적이에요. 예, 예를 들면 주사위 던지기 같은 비슷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가 꺼내놓은 지식을 갖고 문장을 생성을 했는데 이게 얼마나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걸 자기도 힘들어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를 들면 우리 그 마약을 먹거나 요즘은 그런 사람 없겠지만 본드 같은 거 옛날에 했다 그러면은 선설수설하죠. 뭐 하늘도 날아다닌다 그러고 총도 쏜다 그러고 뭐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게 현실하고 실제로 환각을 구별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해서 인공지능이 환각 증상을 갖는다는 이게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지가 구별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GPT-4는 일단 많은 데이터를 학습을 했고요. 두 번째 아마도 그 진실에 관련된 것들을 필터링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부작업으로 훨씬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도 대표님 그런 사실이 아닌데 마치 사실인 것처럼 답하는 게 이제 일부는 여전히 있을 거 아니에요? 영원히 있을 거예요. 영원히 그거를 구별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지금 많은 연구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할루시네이션 다시 해서 환각 증상, 인공지능이 환각 현상을 갖는 거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하는 것 하나가 있겠고요. 그다음 팩트 체크를 어떻게 사람들이 잘하도록 도울 수 있을까? 왜냐하면 철두철미한 기자님들도 정말 철두철미하게 취재해서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아닌 경우 그런 경우 많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AI도 똑같은 현상을 겪는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 말이 나온 많은 것들이 뭐가 진실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충분한 데이터량이 많으면 서로 상호 검증이 될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도. 그렇지. 근데 데이터량이 적으면은 그럼 자기도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를 분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연구를 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지금 이제 막 시작이 됐다고 보셔도 돼요. 그리고 요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곧 출시한다고 선언을 한 코파일럿이라는 게 그거를 우리는 드라마틱하게 줄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뒤쪽에 좀 어떻게 걔네들은 그랬는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다섯 번째로 굉장히 큰 변화가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도 대화를 하면서 같이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런 이미지를 보여줘요. 챗GPT한테 야, 그리고 이거 무슨 사진으로 보여? 그럼 굉장히 많은 풍선이 몇 가지 줄에 매달렸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 줄들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풍선이 날아가 버리겠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저거 뭐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죠. 근데 여태까지 저거를 대답하는 인공지능이 한 번도 없었어요. 왜 어려웠죠? 시각이 훨씬 어렵습니까? 시각이 텍스트보다? 어렵다기보다는요. 우리는 저 머릿속으로 저 선을 자르면은 풍선이 날아간다라는 상식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그거 우리는 어떻게 알았죠? 실제로 날아간 걸 봤거나 어렸을 때 배운 거예요. 그 안에 헬륨이나 수소가 있고 공기보다 낮고 그래서 날아간다고. 그렇죠. 그 경험에 따라서. 근데 줄을 자른다는 것은 저거를 잡고 있는 인장력이 없어진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을 향해서 날아가죠. 공기보다 가벼우니까. 인공지능에게 그 방법을 가르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실제로 제가 모라백의 역설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모라백의 역설의 핵심은 뭐냐면요. 지금도 우리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 현대자동차 했는데 얘가 막 뛰어다니고 춤추고 그러니까 우와 그러잖아요. 그 길 가던 사람 잡아놓고 해도 다 그 정도 절반 이상 돼요. 그래서 모라벨의 역설의 핵심 뭐냐면 사람한테는 늘 일상적으로 쉬운 건데 인공지능한테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기계한테. 그런 요소 중에서 상식 추론이라는 것의 일부가 풀려지는데 인공지능하고 그림을 보면서 대화를 하면서 상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이해하는 단계로도 넘어가는 거죠. 또 다른 이미지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좀 더 복잡한 이미지를 보여주거든요. 저렇게. 그래서 이 이미지 뭔가 이상하지 않아? 그랬더니 GPT-4가 얘기해요. 정말 웃기다. 사람을 차 뒤에다가 매달았는데 이 사람이 다리미판 위에서 다리미질을 하고 있네. 이거 정말 웃긴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줘요. 그 다음에 얘한테 그러면 저 사람 뒤에 묶어놓은 줄 자르면 어떻게 돼? 그러면 이 사람 떨어져 갖고 많이 다치겠네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세상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미지를 인식을 하는 수준에서 멈추지 않고 그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해당이 되는 것. 뭘 자르면 떨어지고 다치고 그다음에 어떻게 된다라는 것에 해당이 되는 굉장히 폭넓은 지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다른 게 집어넣은 게 이런 사진을 집어넣거든요. 보시면 아이폰인데 아이폰 밑에 붙여놓은 거는 우리 VGA 커넥터를 해놨어요.
야, 이 이미지 3가지의 사진이 있는데 이거 좀 설명 좀 해봐. 그랬더니 이건 라이트닝 케이블, 그러니까 아이폰에 꽂는 케이블 어댑터에 관련된 3가지 패널이네요. 그래서 1번은 스마트폰인데 VG 커넥터가 붙어있는 이상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오른쪽 밑에 보면 VG 커넥터 끝에는 아이폰의 커넥터가 달려있는 상품인 거예요. 그거를 얘가 읽고 이미지에 관련된 전체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문장이 엄청나다. 그렇죠. 이게 왜 재밌고 웃기냐면 하면서 야 저기에 저 아이폰에 라이트닝 포트를 넣어놓은 게 되게 신기하다. 저기가 밑에 있는 부분이네까지 안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맥락을 전부 다 아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폰에는 이런 원래 커넥터가 들어가고 그렇죠. 요렇게 생긴 건 옛날 버전의 커넥터인데 요거를 TV에다 꽂는 거죠. 요거를 희한하게 연결시켜서 요런 상품을 만들어서 꽂은 거니까 요게 재밌구나. 매우 재밌구나. 재밌구나라는 것까지 아는 게 정말. 그렇죠. 근데 저런 거는 텍스트로 배울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텍스트만 배워서 지식을 학습하거나 말을 생성하는 거 외에 그림을 배우기 시작한 거죠. 이거를 저도 옛날에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그 캠브리안 대폭발이라는 게 있어요. 옛날 우리 캠브리아 시대라는 게 있었는데 그 전에는 생명체가 눈을 안 가지고 있었어요. 지렁이 눈 없잖아요. 그래도 번성을 하고 생식을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얘가 세포 2개가 딱 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느 쪽이 밝은 쪽인가는 알아요. 근데 이게 눈이 딱 세포 2개가 생기고 나서부터 폭발적으로 생명체가 활발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20년 전에 AI 학자가 이런 말을 해요. 언젠가 인공지능이 눈을 갖게 되고 세상에 보는 것을 이해하는 순간에 캠브리안 대폭발처럼 인공지능 스스로 학습하면서 세상을 알아가는 세상이 올 거라고. 그래서 이제 정말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기엔 야 이미지 보고 저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여태까지 한 번도 못했는데 글로도 배우고 아까 이제 통찰력에 보신 것처럼 저 커넥터를 아이폰에 꽂을 수 없다는 걸 AI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게 느낄 수 있다는 거 아는 거는 배운 지식과 말과 그림을 결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거죠. 그러면 대표님, 그러니까 그 전에 사실은 그런 배경 지식, 풍선을 자르면 이 풍선에는 헬륨이 들어가서 위로 올라갈 거고 그건 텍스트로도 배울 수 있는 지식이잖아요. 텍스트로도 배울 수 있는 지식을 충분히 배운 다음에 그러니까 요거는 VGA 커넥터고 요거는 풍선이고 요것만 알고 예전에 알던 정보를 결합시키는 방식으로 이해하는 겁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크게 2가지 방식인데요. 말을 배우는 애를 학습을 시키고 그림이나 영상을 이해하는 걸 학습시킨 다음에 이 2가지를 결합하는 학습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 그림과 텍스트를 그냥 한꺼번에 학습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차이가 있습니까? 굉장히 큰 차이인데 후자가 인간이 하는 방식이죠. 근데 그 2자를 섣불리 선택을 못하는 게 너무 많은 학습 데이터하고 그 굉장히 많은 컴퓨팅 파워를 요구하기 때문에 다들 실험만 했지 대규모로 하지 못했어요. 근데 예를 들자면 오픈 AI가 이번에 GPT 4.0은 도대체 어떻게 했냐라는 걸 밝히지 않는 거예요. 이제 영업 비밀인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변화를 만들어내게 되는 게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폭발적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이제 굉장히 큰 주제로 제시를 한 게 이제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나온 코팔럿이라는 거죠. 그 2개의 차이가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니 그것보다는 우리가 2분이 있어요. 한 분은 보기만 할 수 있어요. 글만 읽을 수 있는 분이에요. 글만 읽을 수 있는데 한 분은 듣기만 하는 분이에요. 근데 다른 글만 읽는 분은 못 들으세요. 그리고 한 분은 보지는 못했지만 듣기만 있는 해요. 분이에요. 이 2분이 각각 세상을 이해하는 걸 학습하고 그 2분을 한 방에 몰아넣고 우리가 숙제를 드린 거예요. 2분이 협력하라고. 이 방식이 일종의 첫 번째 방식이고 2번째 방식에 해당되는 거는 우리 이진우 대표님 같은 분이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2가지 방식이 다를 텐데 그러면 어떤 게 효율성이 높을까 하는 거는 당연히 후자겠죠. 그런데 그 후자는 지적 능력이 훨씬 커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어쨌든 쉬운 얘기는 아니지만 그게 이제 요번에 GPT-4에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훨씬 더 수려한 문장을 사용을 하면서 긴 사실 기반한 답변뿐만 아니라 논리적인 것 그리고 이미지를 인식해서
복잡한 이미지에 대한 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수준까지 왔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게 지난 시간에 지지난 시간에 예. 그럼 미래 이 방향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이런 생성형 AI는 되게 많다고 말씀드렸어요. 예. 텍스트도 생성하고 프로그램 코드도 생성하고 이미지도 생성하는데 이게 다 통합될 거다. 그렇게 통합되는 걸 우리는 멀티모달리티라고 하는데 제가 무슨 뭐 예언을 한 건 아닌데 왜냐면 저희들은 다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요. 그게 예. 이렇게 빨라질지 몰랐던 거죠. 그래서 학자들도 저희 국내에 있는 굉장히 많은 연구자들도 이거 한 5년 걸릴 줄 알았는데 한 달 만에 됐네. 예. 하니까 굉장히 허탈한 거죠. 5년 걸릴 줄 알았던 이유가 뭐죠? 그렇게 굉장히 어렵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학습을 시키고 이 정도 파라메타를 늘려도 저 정도 성능까지는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두 번째는요. 그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도 어렵다고 본 거예요. 그럼 실제로 얼마나 데이터가 투입됐는지도 아직은 모르네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오픈 AI 힘인 것 같아요. 오픈 AI 있고 구글이 있다 그러면 예. 오픈 AI는 무식하게 그냥 해봐요. 이거 괜찮겠네. 이 방향 우리 한번 해보자. 그럼 지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스타트업 정신이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게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고 그 결과물에 마이크로소프트는 바짝 붙여가지고서는 그 과실을 같이 따먹고 있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멀티모달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멀티모달. 네,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멀티모달이라는. 그러니까 개념. 모달이라는 게 뭐냐? 우리말이 그게 없어서 그래요. 영미권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근데 우리말은 없어서인데 모달리티가 뭐냐면 말하는 거 하나가 모달리티, 모달. 네. 듣는 거 하나가 모달. 예. 예, 그다음 눈으로 보는 게 하나가 모달. 예. 손으로 만져보는 게 모달. 그림을 하나 그리는 게 모달이에요. 그걸 다 통합했다. 이런 걸 멀티모달리티라고 하는데 여러 개를 결합해서 하는 거를. 그러니까 보면서 들으면서 말할 수 있다 그러면 멀티모달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AI가 사람이네, 사람. 그림만 그리던 거에서 뭐 예를 들자면은 운전만 하던 곳에서 운전을 하면서 동시에 나 영화 보고 싶은데 그럼 영화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예. 그러면서 저랑 이제 그 영화를 같이 보면서 친구처럼 대화도 나눌 수 있고 하는 모습이 SF 영화에서 많이 있었어요. 허라는 영화에 보면은 예.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요. 그 외에도 많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된다는 건 아니고요. 그게 이제 되는 출발점에 이제 쓴 거죠.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봤을 땐 야 이건 100년 걸리겠는데 싶었었던 게 갑자기 오늘 내일 이렇게 당겨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정말 그렇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 연구자들이 약간 멘붕에 온 거죠. 나 10년 동안 이거 연구했는데 갑자기 내가 할 일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 말이 예를 들면 어떡하냐. 자동차 업계에서는 자율주행 AI를 열심히 연구하고 뭐 어디에서는 뭘 하고 그러니까 각각의 섹터별로 AI를 열심히 연구하던 게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오픈 AI 같은 멀티 모달리티 그런 게 하나 나왔어요.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말도 하고 뭐 모든 걸 다 해요. 그럼 이 AI가 모든 다른 기능까지 다 통합해서 가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 하나가 만들어진다는 비전을 갖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인간을 뛰어넘는 인공지능 그런 걸 우리가 무슨 슈퍼 인텔리전스니 예. 아니면은 뭐 우리가 그 뭐 제너럴 AI니 뭐 이렇게 부르는 게 있어요. 또는 스트롱 AI니 옛날에요. 이렇게 인간보다 뛰어난 인공지능이 만들어진다는 건 아닌데요. 사람이 경험하고 사람이 생성하는 컨텐츠와 여러 상호작용들을 AI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커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 우리 삶에 훨씬 더 깊숙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한 2주 전에 저하고 20년 동안의 인공지능 연구를 정말 빡세게 해오셨던 교수님하고 국내 최고 연구소의 연구 소장님 등등 해갖고 일종의 저희끼리 세미나 하면서 끝나고 술 한잔을 했거든요. 네. 그분들의 한탄이 내가 20년 동안 연구했던 게 한 큐에 다 날아갔다는 거예요. 각 분야가 다른데 4-5가지 분야가 얘 하나로 몽땅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저것만 있으면 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한 교수님은 20년 동안의 인공지능으로 스펠링 체크를 해서 스펠링 교정하는 것만 만드셨고 대한민국 최고셨어요. 근데 얘가 20년 동안 만들어오신 것보다도 더 좋아요. 또 어떤 분은 언어학자신데 언어 관련된 걸 해석하는 거를 했는데 더 잘해요. 또 한 연구하시는 분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인데 20년 동안에 자동으로 번역하는 걸 하셨어요. 번역 인공지능이 하는 거를 파파고 같은 걸. 근데 얘가 파파고보다 번역을 훨씬 더 잘해요.
그러니까 내가 20년 동안 한 분야를 연구했는데 예. 그 연구한 각각의 연구 분야가 이거 하나로 그냥 거의 다 없어진 형태처럼 느끼니까 그럼 이제 우리 뭐 연구해야 되지? 아니 그게 좀 이상해요. 네, 그러니까 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면 구글이나 이 챗GPT 같은 네. 거대한 AI가 하는 영역이 있고 각각의 세부적으로 하는 AI 영역은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폐를 암인지 아닌지 폐암을 잘 보는 AI가 있을 거고 뭐 그렇게 전문적으로 자 생각을 해보시면요. 예. 우리가 뭔가 이미지를 인식한다거나 운전을 하는 것조차도요. 우리는 눈으로 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눈으로 보는 순간에 많은 지식이 활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아까 폐암을 인식을 한다 그러면 그냥 폐암 암덩어리 이렇게 잘라내는 것만이 아니라 도대체 예. 폐암은 뭐고 폐암은 어떻게 확산되고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고 1년 전 모양하고 지금 모양은 어떻게 다르냐 하는 것에 대한 이미지 외에도 많은 지식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지식을 가지고 이미지를 봤을 때 그 이미지를 바라보는 통찰력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렇겠죠. 예. 예. 그런 현상이 멀티모달이라는 것에서 단순히 이미지만 학습한 애보다 지식을 학습한 애가 이미지를 또다시 학습하는 것에 대한 깊이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 탁구 할 때 있지 않았습니까? 뭐요? 전교 1등이 예. 운동도 1등이고 네. 리더십도 있는데 얼굴도 잘생겼어? 악기도 잘 다뤄. 짜증나죠 그러면. 네, 짜증나지. 때려주려고 갔더니 싸움도 제일 잘하네. 제일 화가 날 때는 나는 밤새도록 공부해갖고 코피 나면서 하는데 네. 이 친구는 공부 잘하는데 맨날 가서 농구하고 축구하고 있어요. 와. 그리고 들어와서 시험 보면 1등하고 난 봤다니까 그런 놈. 네, 근데 어쨌든 제가 얘기하는 건 좀 과장돼서 예. 그게 시작된 느낌을 연구자들이 받으니까 되게 곤욕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우린 뭘 만들어야 되지? 하는 것에 해당이 되는 것들에 대한 고민이 커지는 거죠. 그런 만큼 생성 AI에서 보고 듣고 말하고 만지고 그리고 뭐 음악을 작곡하고 하는 등에 대한 게 굉장히 바빠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한 15분 동안에 그래서 이 생성 AI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가 하는 얘기를 좀 보고 시장은 그러면 어떻게 바뀔까 하는 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생성 AI는 말 그대로 인공지능이 뭔가 창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챗GPT는 글로써 창조를 하는 아주 훌륭한 놈이 된 거죠. 뭐 좀 해봐 그러면은 수십 페이지 문서를 만들어 주니까요. 그리고 조금 이따 코파일럿을 보면은 더 낙심을 합니다. 이거 이놈들을 어떻게 따라잡지? 우린 뭘 해야 되지 하고 진짜 좌절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글을 잘 쓴 애도 있지만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도 있고 작곡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창조를 해내고 없던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모두 생성적 AI 또는 생성 AI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Generative AI죠. 그 출발점이 바로 생성적 적대 신경망이라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생성적 적대 신경망은요. 저 그림을 보실 때 좀 어려워요.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뭔가 이미지를 생성하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 걔한테는 자 이제 해바라기 꽃을 네가 한번 이미지를 생성해봐. 해바라기 꽃에 그림을 그려봐라고 얘기를 해요. 얘가 제너레이터예요. 인공지능인데 생성하는 애예요. 그러면은 해바라기 꽃이 만들어지면은 이게 페이크 이미지라는 거, 가짜 이미지가 만들어져요. 그럼 그게 정말 해바라기 꽃하고 닮았나 안 닮았나를 판별하는 인공지능을 하나 더 만들어요. 그걸 디스크리미네이터, 판별자라고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두 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생성하게끔 하고 하나는 그 생성한 게 얼마나 너 잘 생성했는지를 평가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인공지능이 서로 경쟁을 시켜요. 대신에 이제 판별하는 애한테는 샘플로 해바라기 꽃 몇 개를 줘요. 왜냐면 자기도 해바라기 꽃이 뭔지 알아야 되니까. 이거를 이 겐이라는 게 이게 겐이거든요. 줄여서 겐이라는 게 만들어졌을 때가 뭐하고 비유했냐면은 예를 들면 우리 북한이 전 세계 최고의 그 위조 화폐를 만들어낸다면서요. 달러를요. 그럼 위조 화폐는 안 걸리려고 더 열심히 만들어야 되고 경찰들은 이게 위조 화폐인지 아닌지를 발견하는 기술을 더 발전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둘이서 서로 공부해갖고 학습해가면서 서로를 잡아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위조 화폐가 점점 더 완벽해지는 거죠. 네. 그러한 형태로 이미지를 생성하도록 했더니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진짜 해바라기 닮은 이미지를 어마어마하게 생성해내더라 하는 거를 10년 전에 알고리즘을 내놓게 돼요. 이건 10년 전? 10년 전에 만들어 놓게 돼요. 그것도 구글에서 연구원으로 일했던 친구가 나와서 만든 거예요. 이 논문이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게 됩니다. 어떤 충격을 주냐면
야 이제 인공지능이 뭔가 만들어낼 수 있구나. 특히 인공지능 2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가짜를 만들고 하나는 가짜인지 안 가짜인지 판별하도록 둘을 경쟁을 시켰더니 둘이 점점 더 학습해가면서 완벽한 거를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하더라. 라는 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10년 된 겁니다. 그러면서 생성 AI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해요. 이제 그럼 뭘 생성해볼까? 그럼 이제 음악도 생성해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영화도 생성해 볼 수 있고 사람 얼굴도 생성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후에 사람 얼굴 생성하는 게 붐처럼 있어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인데 사람 얼굴을 가짜로 생성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요. 예를 들면 음악 생성하는 게 되는데 이것도 재작년도에 굉장히 히트쳤던 거거든요. 기술은 비슷한 기술을 확대해서 사용을 했는데 베토벤이요. 교향곡 9번만 쓰고 죽었잖아요. 합창. 이게 사실은 위탁을 받아갖고 제가 알기에는 교향곡 10번을 쓰다가 죽었어요. 1악장 쓰다가. 그래서 뭘 했냐면은 재작년도에 그 1번부터 9번까지 모든 악보하고 음악을 학습을 시키고요. 10번 완성해라? 10번의 앞쪽에 시작점을 주고 완성하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음악을 작곡을 했는데 지금 소리 나가는지 잘 모르겠네요. 나갈 겁니다. 소리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들어보면은 진짜 베토벤이에요. 베토벤의 10번이 베토벤 10번에 대한 것들이 나가는 거죠. 방금 소리 나갔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찾아보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음악도 작곡을 하는데 지금 안 나온다 그러니까 제가 잠깐만 한번 소리 나가는 거 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안 나왔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나중에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번만 해보시죠. 잠깐만 지금 나가는 것 같다는데. 나가는 것 같아요? 한 번만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작곡한 거예요. 그거를 재작년에 초연을 했어요. 독일 친구들이 모아갖고.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런 형태로 발전을 하는 거죠. 거기에다 이제 이미지를 인식하는 거에다가 아까 말씀을 했었던 텍스트 인식하는 걸 같이 집어넣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 달2라고 하는 것도 오픈 AI가 만든 거예요. 한번 보시면요. 예를 들면 텍스트를 주면은 세상에 없었던 말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화면 잠깐 자료화면 봐주시겠어요? 컴 연결이 살짝 끊어졌다고 합니다. 제가 이 부분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게 라이브로 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제가 사전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혹시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잠깐 화면 연결만 같이 한번 보죠. 지금 방금 기문 기억 이미음이 그냥 결정하게 되네요. 역시 기문 결정적인 순간에 들어와 있네요. 저 광고는. 아마 나왔을 것 같은데요. 앞쪽에 뭐 소리가 안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한번 더 갔다가요. 그리고 나서 뭐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달이라고 하는 것에 해당이 되는 거는 이미지를 이제 대규모로 생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하면은 말을 알아들어서 텍스트를 생성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그거고 했던 거 지금은 소리가 나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베토벤의 교향곡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미지 생성하는 것에 해당이 되는 거는요. 말을 집어넣으면 이제 이미지를 완벽하게 생성하는데 아까 트랜스포머라고 예전에 말씀드렸던 일종의 세상에. 이것하고 하는데 더 멋있는 게 이런 거예요. 르네상스 시대 페인팅으로 블랙 프라이데이 월마트 그림 그려봐.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그림인 거죠. 예를 들면 피카소 미니멀 라인 아트에서 뉴욕 그려봐. 그 뉴욕이 뭔지를 알고 있던 상태에서 그려야지 되는 거거든요. 또 예를 들자면 아놀드 슈왈츠제거로 레고 그림 그려봐 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림을 그리는 것뿐만 아니라 완벽한 사진도 만들어내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진흙이 묻어있는 개를 사진으로 한번 그려봐. 그럼 이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말을 이해해서 완전히 생성을 해내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해당이 되는 게 존재하지 않았던 걸 굉장히 다양한 풍을 제시할 수도 있어요. 어떤 풍으로 그림을 그려봐, 어떤 걸 만들어봐라와 같은 형태인 거죠. 지금 이제 긴 문장으로 대시하고 대화로도 이제 만들어내는 것들이 가능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알고리즘이 이렇게 복잡하게 생겼는데 보실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이미지를 학습해서 내부에 내장을 시키고 GPT 같이 언어를 학습한 애를 결합을 시켜갖고 말을 하면은
똑같이 영상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컨셉은 아까 10년 전에 만들었던 똑같은 컨셉이에요?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지금 GPT 같은 거대 언어 모델이 붙기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사전 학습 모델이라고 제가 제시했던 것들이.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생성하고 음악을 생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도 생성하고 텍스트도 생성을 해요. 예. 이것도 지금 소리가 나가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화면이 영상이 되는 게 이 보시는 게 그냥 사람 목소리가 나가고 있으면 사람 목소리가 아니라 인공지능이 생성한 거고요. 예. 이 사람 얼굴도 인공지능이 생성한 거고요. 진짜 사람이 아니고. 이 이미지도 인공지능이 다 생성한 거예요. 배경화면처럼 배경 이런 것도요. 아, 어디서 따온 게 아니고? 네, 네. 따오는 걸 넣을 수도 있지만 A가 생성해서 넣을 수도 있고 예.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방송이나 영상 하나를 되게 만들어낸 거일 수도 있게 돼요. 예. 이거는 전데요. 예. 제가 작년도에 미국 출장을 갈 때 비행기 안에 있는데 제가 제주도에서 연설을 했었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인공지능한테 주면 파워포인트가 그 인공지능을 제가 강연하는 영상을 제 가상인간 AI로 이제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파워포인트를 주면 어떤 뭘 말하는 건지를 텍스트로 그 밑에 이제 그 스크립트 같은 걸 갖고 스크립트는 대표님이 써주셔야 돼요. 써준 케이스에 이 케이스. 근데 스크립트도 생성을 해내기도 해요. 네. 와. 이런 형태 같은 경우도 발전을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 생성적 인공지능이 이제 우리 삶하고 결합이 되기 시작을 한 게 바로 이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이에요. 예. 아 이게 좀 어마어마하기도 하고 진짜 정말 이렇게 될까 무섭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연구자나 사업하는 사람들까지도 그러니까 우린 뭘 해야 되지 빨리 움직여야겠다고 정신이 바짝 들기도 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지난주 목요일날 새벽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코파일럿이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 예. 네, 이 코파일럿을 발표하면서 이 사티나 나델라가 직접 자기가 얘기를 합니다. 아이폰 이후에 가장 혁명적이고 혁신적인 변화이다. 지난 60년간 우리는 컴퓨터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키보드를 배웠어야 되고 마우스를 움직일 수 있어야 되고 프로그램 언어를 배웠어야 되는데 이제 인공지능이 우리랑 대화를 하고 인터페이스를 하면서 우리가 컴퓨터랑 일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꿔질 거다라고 이제 선언을 해요. 예,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이라는 걸 서비스를 하는데 한마디로 코파일럿이 뭐냐? 그러면은 일종의 너희 회사에 취업을 한 인턴 직원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해요. 근데 얘가 도대체 뭘 할 수 있는지를 우리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한번 보고 네.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얘가 뭐하고 연동이 되어 있냐면요. GPT 4.0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아시죠?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이거.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애저 그리고 아웃룩이라고 해서 메일 보고 주고받거나 일정표 하는 거 모든 것들이 하나로 연결해버렸어요. 네. 지난 3개월, 4개월 동안에. 예. 그래서 AI하고 대화를 하면서 모든 것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이 사람들이 데모로 보였던 것이 뭐냐면 거기 상에서 제 딸이 이번에 대학 졸업을 하게 됐는데 고등학교 졸업을 하게 됐는데 고등학교 졸업 파티를 하기 위해서 제 딸의 친구들하고 가족들을 초청해서 파티를 하려고 그래요. 그 파티를 하는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실제로 시연을 보였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이메일 하는데 가서요. 아웃룩이거든요. 가서 내 딸인 타샤가 이번에 졸업을 하는데 하이스쿨 졸업해야 되는데 내가 얼마나 우리가 그녀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친구들한테 어떤 셀러브레이션 하는 파티를 할 수 있을지 초청 메일을 보내고 싶어 라고 시키는 거네요? 시켜요. 그럼 얘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Dear Family and Friends라고 이메일 창에. 그리고 그 옆에서 그런데 여기에다가 좀 당신들이 왔을 때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게임이나 선물도 준비돼 있어란 말 넣어줄래? 그럼 얘가 그걸 또 넣어요. 세련되게. 세련되게. 대화를 계속적으로 넣게 되죠. 그래서 이 이메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누구누구한테 보내면 좋겠어. 그러면 친구들 쫙 목록 뽑아주고 가족 뽑아줘갖고 그래 얘들한테 보내라고 쫙 보내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여준 게 뭐냐. 그러면 오면은 이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내거나 발표 PT를 했으면 좋겠는데 내 딸이 얼마나 잘했는지 그럼 각각 이메일하고 아까 끄고 들어와서 파워포인트에서 불러드려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파워포인트 옆에 코파일럿이라는 창이 생겨요. 그럼 여기다 제가 얘기해요. 아까 말했던 타샤의 해피 그레이처럼 파티를 하려고 하는데 파워포인트 한 10장으로 만들어줄래? 그럼 지가 10장을 쫙 만들어요. 왼쪽에. 그러면 그 중에서 이미지를 가족 사진 중에서 타샤의 이미지 있는 것들을 골라서 타샤 이미지를 넣어줄래? 그럼 타샤 이미지로 바꿔버려요.
그다음에 타샤가 그 밑에 여기 글을 다 쓰는 거예요. 타샤가 학교 다닐 때 상을 이런 걸 받았거든. 그것도 넣어줘. 타샤의 중간에 4번째 페이지에 타샤가 해냈었던 업적에 이런 상을 받고 친구들 이렇게 놀았던 거 하고 그거에 어울리는 이미지를 가져다가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깔아줘요. 네. 이야. 아까 앞쪽에서 봤었던 영상 생성을 하는 거는 저희 회사의 그 플루니 스튜디오라는 건데 그것도 들어가시면 공짜로 그거 다 해볼 수 있거든요. 가입해서 공짜 쓰시면 돼요. 이거는 아직 안 나왔지만 이렇게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 마음에 안 드는데 어컴플리시먼트를 해서 뭘 성취했는지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런 일을 써서 해봐. 그러면은 이미지, 아이콘 저거 다 생성해서 집어넣고 가져다 넣고 텍스트 글도 쓰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완성된 것들을 발표 PT를 그냥 쓰게 되는 거죠.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이제 나 파티를 해야 되는데 파티 플랜 좀 세워줘 라고 해서 여기 마이크로소프트 그러니까 원노트라는 거 있어요. 써보신 적이 있는데 그 원노트에 들어가서 자 이제 여기 코파일럿이라는 게 똑같이 있어요. 자 타샤의 그레디의 파티에 대한 플랜을 세워줘. 나는 음식은 뭐뭐가 들어갔으면 좋겠고 한 4시간 정도 했으면 좋겠어. 한번 세워볼래? 그럼 얘가 쫙 세워주는 거예요. 한 30명에서 50명 오는 걸로 기준으로 해서 날짜를 당신은 결정을 해야 되고 파티에 게스트가 누가 와야 되는 걸 해야 되고 음식의 종류를 해야 되고 진짜 비서구나 비서. 비서죠. 그걸 쫙쫙쫙쫙 해줘요. 그렇게 쫙 해준 거에서 내가 이거는 난 이게 좋을 것 같고 저건 좋을 것 같고 왼쪽에 채팅하듯이 대화를 해요. 그럼 그걸 조정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럼 이거 갖고 투두 리스트 뽑아줘. 그러면 투두 리스트를 따다다닥 해서 당신은 이것만 하세요. 1번 날짜하고 타임을 하세요. 2번 게스트 리스트 목록 당신이 있어요? 하고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라고 떠주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됐어요. 그러면 야 이제 당일날은 뭐 하지? 음식도 있고 친구도 있고 막 게임도 있고 모두 다 준비됐어요. 그러면 서양 애들은 그런 거 잘하잖아요. 딸 이렇게 세워놓고 아빠 엄마가 나와서 얼마나 내가 이 딸이 소중한지 우리 결혼식에서도 그거 하고 심지어는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도 앞에서 연설을 하잖아요. 서양 문화가. 그러니까 연설문 써줘요. 그다음에. 그래서 워드로 갑니다. 그래서 앞에 있었던 걸 다 끌어와요. 그래서 이제 연설문 써줄래? 그러면은 타샤스 그레이시에이션 해가지고선 얘가 Good evening everyone 해갖고 연설문을 쫙 써주는 거야. 아빠가 얘기할 걸. 그리고 연설문에서 멈추지 않고 옆에서 얘랑 대화해요. 야 그런데 이 부분은 좀 고급스럽게 해주면 안 되겠어? 예를 들자면 이 에딩되어 있는 것처럼 오디언스가 조금 더 행복한 느낌이 되도록 말투를 좀 바꿔주면 안 될까? 재미난 위트를 이 부분에 좀 넣어줬으면 좋겠어. 자기도 몰라요 무슨 위트일지. 넣으면은 얘가 그러니까 부장님 지시사항이라니까. 야 하여튼 좀 웃기게 만들어봐. 그렇죠.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서비스를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하는데 모두한테 공개는 하지는 않고 자신들의 선택한 일종의 핵심 고객 일부한테 먼저 공개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를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준비해왔었던 오피스라는 클라우드 위에 있는 것과 마이크로소프트의 형제 회사가 된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준비했던 어마어마한 플랫폼의 밑에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이 기업에서 쓰면 어떻게 될까? 그럼 똑같아요. 여러분 파워포인트 옆에다가 내가 프로포자 우리 회사에 대한 정보로 프로포자를 만들고 싶어. 그러면 이 파일럿이란 애가 그거 참조할 수 있는 문서 있어요. 그러면은 워드 문서 여기 있어. 뭐 기존에 우리 사업계획서 써였던 거 여기 있어. 그 전에 뭐 마케팅 문서 여기서 던져주면 얘가 파워포인트로 해서 보시는 것처럼 프로포자를 만들어요. 사업 프로포자를 고객한테 제공을 할. 그리고 대화를 나누게 돼요. 여기 보시는 거 제가 일일이 하지는 않을 텐데 예를 들면 드래프트 프로포자를 만들고 이런 정보를 참조하고 이 문서 참조해라고 하면은 지가 워드로 다음과 같이 프로포자를 쫙 만들고요. 이 오른쪽에다 이런 내용을 추가하고 이런 내용을 빼줘. 그럼 프로포자를 막 만들고 그리고 나서 파워포인트 만들어. 그럼 파워포인트까지 지가 만들어 갖고 발표 PT까지 만드는 거죠. 이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얘기를 하는 향후 5년 내에 우리는 일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뀔 거고 아이폰이 우리 삶에서 소통하는 방식을 바꿨던 것처럼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바꿀 거라고 얘기를 전달을 한 거죠. 그런데 이걸 바라보면 제가 더 무서운 건 이 아이스버그예요. 아이스버그 그러니까 아이스버그 우리말로 뭐죠? 빙산. 빙산 위쪽에 우리는 챗GPT, GPT-4만 봐왔던 거죠. 근데 6개월 만에
사실은 초거대 AI라는 거 기반 아래서 이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군 몽땅 다거든요. 그리고 클라우드에서 AI 서비스를 하기에는 클라우드 서비스 모두 다가 애저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클라우드 플랫폼과 인프라에 다 들러붙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제품군, 모든 사업적 구성 요소에 AI가 이렇게 빨리 들러붙어서 혁신을 하게 될 거라고는 비즈니스 관련된 사람들이 예측을 못했던 거죠. 네. 그리고 그게 이제 굉장히 큰 충격을 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글도 이제 우리 구글도 구글 닥스라고 해서 똑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여기다 우리도 붙이겠다. 어디도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작동되느냐? 그럼 마이크로소프트 그 파일럿이라는 애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앱 몽땅 다가요.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이라고 옆쪽에 생기는 창에 있는 애하고 그냥 소통을 할 때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 챗GPT하고는 소통하는 게 아니라 알고 봤더니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 8년 동안에 마이크로소프트 그래프라고 얘기하는 자신의 내부에 있는 예를 들자면은 개인들의 데이터들 있죠. 워드 데이터들, 파워포인트 데이터들, 이미지 데이터들, 사진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다 연결된 구조로 예를 들면 내 친구, 내 친구의 친구, 그 친구의 사진들, 그 사람의 이메일 같은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 정보를 우리는 이런 걸 그래프 데이터라 그래요.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는 엑셀 같은 형태로 테이블로 데이터를 구성을 했다면 이런 인공지능에서는 그래프 데이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희 회사도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둘째가라면 서러운 회사인데 이거를 이미 2005년부터 준비해서 2007년도에 내부에서 모든 플랫폼을 다 그걸로 통합을 시켜놨더라고요. 겉엔 드러나 있지 않았는데. 겉엔 드러나 있지 않았어요. 이 흔히 말해서 빙산 밑에 다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개인의 모든 데이터들을 연결시켜주는 거대한 체계를 쌓아올리고 있었어요. 8년 동안에. 그러다가 지금 챗GPT가 딱 나오니까 그 회사에다가 10조 원, 정확히는 뭐 12조, 13조를 투자하고 그걸 6개월 만에 바로 연결시켜버리니까 아까 말씀드린 코파일 같은 서비스가 바로 만들어져 버린 거죠. 이게 마이크로소프트가 통찰력이 있어서냐 10년 동안 준비해온 게 아니면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속된 말로 아다리가 맞은 거냐 함부로 평가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그게 챗GPT 하나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가 10년 동안 만들어왔었던 저력이라는 게 결합이 됐었던 굉장히 놀라운 변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첫 번째 주제가 위대한 변곡점이 시작이 된 것 같다라는 게 사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요즘 이 분야에 있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네, 이 정도로 제가 오늘 얘기를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가 어마어마한 게 오는 것 같은데 실감이 아직도 잘 안 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 투자하고 그동안 인공지능을 연구했던 회사들은 셀이다라고 판단하면 잘못입니까? 혹은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할게요. 제가 지난번에 템베거가 14년 주기로 왔더라 신기하더라 그랬잖아요. 1995년도에 닷컴 버블이 시작했고 브라우저가 처음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아마존 만들어지고 구글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정확히 14년 후인 2019년도에 아이폰이 나왔죠. 그리고 정확히 14년 후가 지금이에요. 2023년이요. 그래서 제가 감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1995년 이전에 14년 전에도 뭐가 있었을까? 라고 제가 그때 우리 여기 나오고 나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IBM PC가 나온 해더라고요. 와우. IBM PC가 그 해 출시가 됐는데 그때 만들어진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예요. IBM PC 때문에 사실 만들어진 회사예요. 그렇죠. 베이직하고 MS 오피스가 아니라 MS 도스를 만든 거니까요. 거기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근데 놀라운 게 이런 게 있어요. 희한하게도 그 PC 시대에 성공했던 회사들이 인터넷 시대에서 성공한 회사가 하나도 없어요. 구글, 네이버 다 어디서 나왔죠? 그 외에 아마존. PC 시대에 성공한 회사는 아무도 성공 못했어요. 이상하죠? 또 인터넷 시대에 성공한 아마존, 네이버 예를 들면 아까 또 어디 있었죠? 구글이 스마트폰 시대에 아무도 성공 못했어요. 카카오, 예를 들자면 우버, 인스타그램, 메타, 지금 메타 다 스마트폰 시대에 나온 거잖아요. 요번에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과연 그 큰 회사들, 빅테크 회사들 외에는 그럼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볼 만할 거야. 한 3년, 4년 내에 굉장히 시끄러운 일들이 있겠죠.
히어로처럼 떠오르는 애도 있고 그렇지 않은 애도 있겠죠. 네. 목석 가리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겠지만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이 대표님 말씀하신 기도를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사고 모두 다 셀이 될 거냐. 네. 그러면 스마트폰 시대에 네이버에 투자할 거냐 구글에 투자할 거냐 하고 같은 얘기일 수 있죠. 그러면 네이버 구글이 10배 수익을 그 위에 냈냐? 그렇진 않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성장은 계속하겠지만 10배 20배 수익을 내는 것은 마이크로소프트는 아닐 수도 있어요. 이미 그 가치가 반영될 수 있으니까 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고민거리네요. 네. 어렵네. 애플은 어떻게 되나? 나 그런 생각 막 하고 있었어. 그런 걸 코파일럿에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애플은 어떻게 되는 거지? 애플은 왜 여기서 아예 등장조차 안 하지? 막 하면서.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한 얘기가 있었는데 예? 앱 돈 되는 거라면 애플은 한다. 애플이 안 한다면 아직 돈 되는 거 아닌 것이다. 맞는 말이죠. 네. 네. 그런데 애플은 안 하고 있는데 애플 하고 있습니다. 애플도 하고 있습니까? 그럼요. 당연하죠. 밝히지 않을 애플이 안 할 리가 없어. 네, 밝히지 않을 거죠. 애플이 안 할 리가 없어. 알겠습니다. 이야. 생각해 봅시다. 네. 어떻게 하겠습니까? 생각해 봐야지. 솔트룩스의 이경 대표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퇴근길 라이브에서 잠깐 쉬시다가 저희는 7시 45분에 네, 또 엄청 재밌는 거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도 예, 서강대학교. 서강대학교 여기까지만. 저 동네 이야기 네. 들려드리겠습니다. 재밌는 이야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최근 중국은 지난 10년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 정부. 그들의 계획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중국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만든 언더스탠딩 특강 시리즈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의 강연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